치매가 아닌가? 나는 지금 인지력에 상당한 저하가 온 것은 아닌가? 그 모든 증상이 다 없어지고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을 저도 많이 들었던 것이 대표적으로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갱년기를 겪어내야 되거나 막아야 되거나 그런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거를 이해를 하자. 왜 이런 게 일어났고 이걸 어떻게 잘 스무스하게 지나갈 수 있게 할 수 있나 하는 건데.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갱년기의 뇌라는 원 제목 메노포스 브레인을 브레인 리스타트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을까요? 브레인 리스타트라고 표현한 이유는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책은 세 가지 큰 줄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춘기 어땠는지, 임신기는 어땠는지, 그리고 갱년기는 어땠는지 이렇게 하면서 그 모든 순간들이 새롭게 다시 리모델링 혹은 리스타트 한다는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어서 이 내용의 맥락을 파악을 해서 번역을 메노포즈 브레인임에도 불구하고 브레인 리스타트로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생리를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네네. 또 생리 전 증후군도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 당연히 임신 경험도 없어요. 우리 예성본부장님은 지금 현재 임신 16주입니다. 촬영 얘기지만. 속에 한 명 더 있어요. 네. 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신 때 혹시 어때요? 내 관점에서. 저도 정말 신기한 경험을 조금 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 선배님들 계시겠지만 임신이 다 각자의 경험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 얘기한 대로 배란 이후 생리 전 그때 프로게스테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그때보다 프로게스테론이 거의 한 30배 정도 높아서 자궁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프로게스테론 역할은 그래서 그 임신 초기 그 입덧이 가장 심하다고 했던 그 주기 때 저는 입덧이 다행히 그렇게 심하진 않았거든요. 무기력이 정말 어마어마했었어요. 생리 전 할 때도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짜증나고 그냥 누워만 있고 싶고 했는데 정말 말 그대로 단축 근무해서 퇴근하고 가면 거의 소파와 한 몸이 될 정도로 그래서 아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이제 나의 갱년기도 약간 그렇겠구나라는 거를 살짝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엄마로부터 많은 영양소도 받고 또 여러 가지 면역 시스템도 자궁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프로게스테론은 증가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수행 능력이 떨어져요. 그 갱년기를 맞이했을 때 저희 선배님들께서 가장 고민하시는 게 우유팩을 들고 있는데 이거를 뭐 책장에 넣어 놓으신다거나 이렇게 깜빡깜빡 하셔가지고 치매가 아닌가? 나는 지금 인지력에 상당한 저하가 온 것은 아닌가? 이게 계속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를 굉장히 심각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책에서 연구 결과 나의 예전을 비교를 하셔라. 근데 예전이랑 비교했을 때 조금은 떨어졌더라도 실제로 검사해보면 평균적인 남성들보다 점수가 높다. 그리고 갱년기 이후 한 4년, 5년 정도 되면 당연히 이제 돌아온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만약에 그 인지 검사를 했을 때 너무 차이가 나게 떨어지면 빨리 인지력을 회복할 수 있는 치료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사실 갱년기 증상은 매우 다양하고 정말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마치 PMS를 경험을 사람마다 다르고 입덧도 다르게 하는 것처럼 이런 호르몬의 개인차, 특히 그 대사 관련해서는 역시 개인차가 있는데 갱년기 증상 중에 이제 대표적인 증상이 막 얼굴이 뜨거운데 안면홍조도 없는 사람도 꽤 있어요. 한 3분의 1 정도는 없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60대까지 가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 이런 개인차가 너무 심하고 불면이라든지 여러 감정적 기복, 특히 이제 오늘 주제인 인지기능 저하도 정말 개인차가 큰데 40대, 50대가 벌써 이제 깜빡깜빡하고 막 정신없고 냉장고에 넣었는데 찾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저희한테 치매가 아닌가 했는데 이건 절대 아니다라고 해주는 게 오늘 어떻게 긍정적인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잠 못 자고 여러 가지 감정의 힘듦, 브레인포그라든지 혈관성 증상들 중에 발한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치료하는 것도 여기서는 매우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 저자분께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갱년기를 겪어내야 되거나 막아야 되거나 그런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거를 이해를 하자. 왜 이런 게 일어났고 이걸 어떻게 잘 스무스하게 지나갈 수 있게 할 수 있나 하는 건데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깜빡깜빡 하고 있다는 이것들은 우리 뇌가 봤을 때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저는 지금 임신 중인데 임신을 했을 때는 인지력과 뭐 정보 처리 수행 능력보다 아이의 육아에 훨씬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의 효율과 능률은 훨씬 높여주고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임신을 하시거나 출산을 하시고 나서 가장 제가 주변 친구들한테 들은 얘기는 뇌를 아이와 같이 낳았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잠시 육아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다른 것들은 밀렸다. 그래서 연예인 이름이 기억 안 나신다거나 뭐 일을 하시다가 중요한 내용을 깜빡깜빡 하신다거나 그러면 스스로 내가 치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걸 지금 내 뇌는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조금 마음을 편하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좋을 것 같아요. 갱년기는 그 갱자가 경자, 변경할 때 경자랑 같은 한자를 쓰고 있고 영어로 트랜지시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갑자기 호르몬이 떨어지는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긴 하지만, 갱년기에 이 트랜지시라고 하는 이 이행기를 비행기로 표현하면은 쿵쾅쿵쾅 떨어지는 그 하드 랜딩이라고 하나요? 사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됐는데 여성 호르몬이 몸에서 고갈되는 시기가 갱년기인데, 이 책에서는 많은 방식으로 연착륙시키는 소프트 랜딩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성 호르몬 그러면은 인위적인 치료고 그것이 유방암을 일으킨다 해서 의사들도 사실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고 받아들이기에는 뭔가 내 자연 소실을 막는 느낌이 드는데, 모두가 여성 호르몬이 필요한 게 아니고 에스트로겐의 뼈에 대한 좋은 효과를 갖지 못해서 골다공증이 생기거나 조기 폐경이거나 증상이 심한 사람들은 여전히 HRT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에 대해서 이 책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 보충했을 때 뇌를 안정화시키고, 사실은 저도 호르몬 치료를 하고 나서 명이라는 소리를 초창기 때 전문 의사가 HRT 호르몬 치료만 했더니 그 모든 증상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또 평생 먹는 거 아니거든요. 딱 그 필요한 시점만 먹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을 저도 많이 들었던 것이 대표적으로 HRT이기 때문에 이 HRT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을, 예를 들면 WHI 연구가 어떤 부분이 제한적이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좋은 프로게스테론을 사용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여기서 안내해주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을 섭취하는 거에 대한 굉장한 부정적인 의식이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불안할 만한 요소들하고 그러한 FAQ라고 하죠. 자주 묻는 질문들이 쫙 설명이 돼 있고, 그동안 왜 우리가 HRT에 부정적인 거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내용도 쫙 나와 있어서 되게 그러한 불안들을 해소를 해주는 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예전보다 훨씬 호르몬 치료를 적게 하고 있고, 저는 호르몬 치료를 대체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식물성 에스트로겐, 제가 좋아하는 것은 승마 추출물에다가 또 여러 가지 허브가 들어있는 그런 동종요법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그 경착륙을 연착륙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은 얼마든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식물성 에스트로겐도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특별히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희 병원도 그랬지만 원장님께서 치료하실 때 가장 중점적으로 두시는 게 잘 먹고 잘 자고 화장실 잘 가기 이런 거잖아요. 요즘에 이러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똑같은 맥락으로 설명이 되고 있거든요. 가공식품 안 먹고 수면 잘 챙기고 그다음에 운동 열심히 하고. 근데 각각의 식단을 소개하는 책에서 보면 강조하는 식단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소개했던 식단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네, 좀 더 여기서는 비건을 강조한다거나 식물성 식단을 좀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이분의 사회적 백그라운드가 좀 강조되어서 그런데,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들은 직접적인 곡류를 좀 줄이고 탄수화물을 좀 제한하고 좋은 지방을 먹으라 했던 그 결만 조금 다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책들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공식품, 그다음에 너무 많은 당, 이런 거는 일맥상통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많이 배웠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이 책을 저희가 정말 재밌게 했던 파트는 뒤쪽 부분에서 왜 브레인 리스타트라는 표현을 썼냐 하면은, 갱년기는 완경도 또는 폐경도 뭔가 끝나는 점이고 여성으로서 뭔가 이제 여성 취급도 받지 못하고 마무리고, 그러기 너무 젊어요. 맞아요. 50대 초반이고 앞으로 40년을 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메노포스, 메노가 이제 먼슬리 할 때 그 메노고, 맞아요. 메노가 네, 그 생리, 달 개념이죠. 뜻이고. 그래서 달걸이 한다. 네. 근데 그 달걸이 월경이 폐경됐다는 뜻이 아니라, 메노포스는 이제 멈췄다는 뜻이니까 흔히 말하는 메노포스가 아니고 메노스타트.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 제목을 지을 때 리스타트라고 표현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인생은 이제부터인데 너무 기죽어 있지 마시라. 그렇죠.
계속 재차 말씀드리지만 3P로 봤을 때 사춘기 때도 역동적인 호르몬 변화가 있고 임신기는 거의 폭죽놀이처럼 팡팡팡 그쵸. 터지고 네. 그래서 우리 여성으로서 50년 동안은 호르몬의 노예로 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드디어 이 호르몬이 남자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안정이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인생이 끝났다 이것보다 드디어 내가 내 인생을 살 수 있다. 드디어 내가 나처럼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또 재밌는 스토리가 나오는데 네. 진화론적 관점이에요. 아. 그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굉장히 약간 설화 같은 느낌이었는데 포유류 중에서 인간만이 폐경 이후에도 조금 더 많이 살고 조금 정도가 아니죠. 폐경 이후에 40년까지 그쵸. 더 사니까 지금 네. 대부분의 동물들은 폐경과 함께 그냥 사망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왜 인간만이 40년이라는 기간 혹은 40년 플러스를 더 사는가 이거를 연구를 하는 연구가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내린 결론은 할머니가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답을 해주셨는데 우리 예전 선사시대로 가게 되면 남자분들은 이제 힘이 있으셔서 나가서 사냥을 하시는데 실제로 사냥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대요. 그래서 인간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던 기간이 이렇게 닿지 않았다. 이거 간헐적 단식할 때 많이 다뤄졌던 내용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불악과 우리의 부족을 먹여 살렸던 거는 여성들이 밖에 나가서 수렵과 채집을 했었던 그런 거로 인해서 유지가 됐었는데 근데 수렵과 채집을 하려면 이제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할머니가 나가서 하실 수가 없으니 근데 또 가임기 여성분들은 아이를 낳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아이를 왕경이 대신 할머니들이 대신 보육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진화돼서 살아오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가 폐경을 해야 되는 이유가 가임기 여성과 할머니하고 경쟁을 하지 않아도 이 할머니들의 역할이 그 부족이나 그 사회에서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진화되지 않았나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인생의 몸이 짧을 수도 있겠네요. 손주 보느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직 손주가 태어나지 않은 우리 50대 중반과 60대 초반은 정말 인생의 황금기고 그렇죠. 갱년기를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즐기고 또 기대하고. 사실은 손주가 태어나도 그 전에 미성숙한 부모로 아이를 키웠을 때보다 훨씬 더 성숙한 할머니로서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훨씬 더 잘 키울 것 같아요. 이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왜 엄마가 나를 키울 때는 굉장히 엄했다가 왜 우리 엄마가 내 아이한테는 저렇게 제너러스한가? 그게 이 책에 나와요. 이 뇌가 구조가 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선순위 제 편. 그때 할머니들의 뇌가 되게 제너러스해지신대요. 갑자기 이제 나한테도 친절해지고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지금 30대 부모들이 갖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네. 채워주셔야 맞아요. 온전한 사이가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저희가 새로 나온 책 이쁘게 생겼죠. 브레인 리스타트. 핑크 하지만 그러나 저는 남성도 읽어야 된다고, 특히 아내를 사랑하고 또 엄마를 이해하고 딸을 이해하는데 네. 너무 도움이 되는 책이어서 정말 강추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